덕수궁은 황제의 궁궐입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 1907년 일제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덕수궁은 국난을 극복하려는 고종 황제의 의지와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덕수궁 답사는 궁궐과 전각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진 고종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생각하며 걸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궁궐 정문엔 공통적으로 화자가 가운데 들어가지만 덕수궁의 정문 이름은 좀 다릅니다. 덕수궁에도 돌담길 쪽에 인화문이라는 정문이 있었지만 통행이 불편하고 공간도 비좁아서 허물고 당시 동문이었던 대한문이 정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한문은 대한제국 수립 이후 고종의 지시에 따라 지금의 대한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한은 큰 하늘이라는 의미로 새로 태어난 대한제국이 하늘과 함께 영원히 창대하리라 하는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입니다. 정전은 국가의 주요 행사를 하거나 신하들과 조회를 하던 곳입니다. 덕수궁의 옛 이름은 경운궁으로 경운궁이 궁궐로서 면모를 갖춘 건 조선 말기 고종 때에 이르러서죠. 경운궁의 자리는 본래 조선의 9대 임금이었던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집터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궁궐이 모두 불타버린 후였죠. 이곳이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며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 광해군이 이곳에서 즉위하면서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운궁이 덕수궁으로 바뀐 건 1907년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의 일입니다. 순종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경운궁에 머무르는 아버지 고종의 장수를 비는 뜻인 덕수궁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정전인 중화전이 세워진 것도 1902년 고종 때의 일입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환궁했습니다. 당시 궁궐이라고 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초라했던 경운궁을 고종은 법궁으로 삼기 위해 중화전을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처럼 웅장하게 중층으로 짓게 됩니다.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죠. 하지만 1904년 경운궁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중화전이 불타고 지금의 단층 모습으로 종건되었습니다. 축소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전으로서의 품위는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중화전을 오르는 답도 한가운데 다른 궁궐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궁궐의 판석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지만 황제가 머물렀던 황궁 중화전엔 봉황보다 높은 2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중화전 안 천장에도 용 2마리가 날고 있고 어좌에도 용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황금색 창호 역시 황궁의 특징이죠. 서거당은 임금이 평소에 업무를 보던 편전입니다. 선조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라 해서 예전 국왕이 임호했던 곳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거당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건물을 장식하는 단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래 궁궐 건물이 아니라 월산대군의 사저로 그 후손들이 거처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거당은 광해군과 인조와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요. 선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선조가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죠.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이자 광해군의 계모인 인목대비를 서인으로 만들어 유폐시킨 곳이 바로 이 서거당입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도망치던 광해군은 서거당으로 잡혀와 인목대비에 의해 폐위를 당하게 되죠.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직접 서거당으로 인목대비를 찾아와 즉위를 승낙받고 바로 옆에 있는 즉조당에서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즉조당은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뒤 정전으로 사용되다가 중화전이 완공된 후에는 편전으로 사용됐습니다. 즉조당의 현판 글씨도 고종이 직접 썼죠. 즉조당과 마루로 연결되어 있는 준명당은 경운궁에 있던 본래 전각은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환궁 이후에 지은 것이며 고종은 딸인 덕혜옹주의 교육을 위한 건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함령전입니다. 고종이 승하하기 전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04년 경운궁을 태운 대화재가 시작된 곳이 이 함령전이었습니다. 1904년 4월 함령전 아궁이에 불을 넣던 중 화재가 났고 세찬 바람을 타고 이웃 전각으로 옮겨 붙은 불은 결국 경운궁 전체를 태우고 말았죠. 이후 고종은 빠른 속도로 중건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의 함령전은 대화재 직후 중건한 건물로 조선의 마지막 왕실 침전 건물입니다. 함령전 옆에 있는 덕홍전 자리에는 원래 명성황후의 신주와 위패를 모시던 경효전이 있었지만 경효전이 불탄 후에 그 자리에 덕홍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1912년 덕홍전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없던 장식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오약꽃 문양입니다. 오약꽃 문양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여러 문양 가운데 하나로 이전부터 사용됐지만 오약꽃이 대한제국 황실을 격하한 이왕가의 문양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문양, 새로운 장식과 함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건축 양식이 경운궁에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의 바탕 위에 얹어진 새로운 서양의 문화, 서양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고종의 길을 따라 다음 답사를 이어가겠습니다.